요즘은요, 서울대 출신도 퇴직하고 나면 그 다음 일자리로 제대로 된 것을 구하기가 정말 어렵습니다. 사방이 서울대 연고대입니다. 눈에 밟히는 게 뭐 대기업 출신이고요. 대기업 부장이다, 이사다, 상무다. 온갖 얘기들을 많이 해봐도 그건 과거의 모습이다라는 겁니다. 제가 대기업 부장이 연봉 9천 받다가 회사에서 나왔더니 일자리를 못 간다라고 했더니 뭐 그에 대해서 의견이 분분하더라고요. 대기업 부장이 무슨 연봉이 9천이냐. 대기업에서는 대리과장이어도 연봉이 8천 9천이다. 대기업 아니고 중소기업 아니냐. 뭐 이렇게 비아냥거리는 사람들이 많던데 꼬투리 잡아가지고 온갖 이렇게 공격해야 되는 사람인 거죠. 대기업 부장이 뭐 연봉 9천이다? 말이 안 된다? 뭐 그럴 수도 있죠. 뭐 제가 지나왔던 식품 회사들 보면 대기업 부장들 한 1억 이상씩은 받더라고요. 1억 2천, 1억 5천 받는 데도 있더라고요. 어떤 데는 뭐 대기업이라고 불리는 곳도 상무가 되어야 연봉이 억이 넘어가는 경우도 있고 부장들도 7천, 8천인 경우도 있고 뭐 천차만별이더라고요. SK하이닉스나 아니면 SPC삼립이나 뭐 CJ제일제당 같은 곳이나 뭐 이런 곳은 부장만 돼도 1억이 훨씬 넘죠. 1억 몇천 되죠. 그런데 이제 사람마다 생각하는 기준이 다르다 보니까 그냥 상징적인 의미로 얘기하는 건데 그걸 들달같이 달라들어서 그게 많이 틀리니 얘기하는 사람들 보면 조금 답답하기도 하고 멋지겠습니까? 자기들 머릿속에 그런 것들이 박혀 있는데 뭐 중소기업 다녀도 부장하면 1억이 넘는다라고 얘기하는 놈들도 있고. 근데 제가 다른 댓글들을 쭉 보다 보면 그런 얘기들도 많습니다. 본인도 대기업에서 한참 잘 나갈 때는 1억 몇천씩 받을 때는 자기가 제일 똑똑하고 최고인 줄 알았는데 회사 그만두고 나와서 중소기업에서 지금 부장인데 연봉 5천 받는데도 감사하며 살고 있다고. 그러면서 사장이 7살까지 일하라고 해서 그래 내가 군말 안 하고 10살까지 열심히 건강 챙겨서 오래오래 일하겠다 이렇게 마음먹는 사람도 있고요. 뭐 1억 5천 2억 받던 사람들도 회사 그만두고 나와서 연봉 3천 받는 일자리인데도 감지덕지하면서 일하고 있는 사람들도 있고 열심히 땀 흘려서 몸 쓰는 일을 해서 그래도 250만원 뭐 투잡 쓰리잡 해서 260만원 받는 사람들도 있고 천차만별입니다. 누구나가 다 표준화 시켜서 딱 그 사람이 맞고 그 정도는 돼야 된다 이런 이제 줄 세우기 비교 이런 것들은 사실 별로 의미가 없는 것 같습니다. 나이 60 넘어서 자기가 하고 있는 일에 만족하고 빚 없고 그냥 생활비 어느 정도 확보되고 이러면 그러면 그냥 다 무난한 것 같습니다. 연금 받고 뭐 250만원, 200만원, 300만원, 400만원, 500만원 뭐 금태족이란 말도 있던데 천차만별이지만 각자 자기의 처지에 맞춰서 살아가면 뭐 되는 거 아니겠냐라는 생각이 좀 더 많이 듭니다. 너무 욕심 부리지 말자. 너무 허세 부리지 말자. 너무 뭐 되는 척 하지 말자라고 말하고 싶은 거죠. 다들 각자 자기 처지에 살아가는 거죠. 자기 마음에 따라서 말입니다. 좀 더 애써야죠. 좀 더 분발해야죠. 참 많은 생각들, 많은 고민들이 들더라고요. 누가 뭐라 해도 지금을 살아가는 게 참 수월하지 않죠. 쉽지 않습니다. 좀 더 고민해야죠. 좀 더 마음을 굳게 먹어야죠. 살아간다라는 게, 산다라는 게 참 제각각이잖아요. 뭐가 잘 안 될 때도 많고 어떻게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어떻게 마음을 먹어야 되겠습니까? 고민스럽죠. 요새는요 공무원 빼고는요 평균 직장인 은퇴 나이가 50 초반입니다. 50이죠. 50, 51살. 그리고 퇴직 이후에도 계속 일하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10명 중 6명입니다. 좀 더 지나면요 6명이 아니라 7명, 8명 되겠죠. 앞으로 우리는요 더 빡세집니다. 이제는요 대학 나와도 더 이상 좋은 인류대학의 간판이 일자리를 보장해주지도 않는 세상이 되어버린 겁니다. 이게 현실입니다. 어떻게 우리가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분수를 아끼고 살아가야 되고요. 몸을 아끼지 않는 부지런한 사람이 되어야 그래야 살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게 현실입니다. 우리가 이 현실을 잊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참 씁쓸하죠. 앞으로 우리는요 더 기회가 줄어든다라고 생각하고 살아가야 됩니다. 그게 불편하지만 현실입니다. 기회가 줄어드는데 우리가 잘 살 수 있을까? 힘든 얘기죠. 어렵습니다. 참으로 막막한 시대이기 때문에 우리는 좀 더 스스로의 능력을 기르는 데 집중해야 됩니다. 점점요 우리는 스스로의 능력을 길러야 됩니다. 앞으로 부동산 시장 안 좋아집니다. 물론 주식시장은 몇 년간은 좋을 겁니다. 하지만 그 몇 년 뒤에는요 엄청난 쇼크가 쓰나미가 몰려오겠죠.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25년, 6년, 7년, 8년
되게 좋을 것인데 2028년 한 하반기나 29년쯤에는 경제 위기가 터지지 않을까라는 우려를 해봅니다. 제일 꼭지에서 떨어뜨리겠죠. 개박살이 나게 하겠죠. 그러기 위해서 거품을 엄청나게 일으킨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앞으로 좀 두려움을 가지면서 또 앞으로의 세상을 내다보면서 어떻게 지낼지를 궁리해야 된다고 봅니다. 참으로 무지막지하죠. 참으로 막막할 수도 있습니다. 우려스럽고 겁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또 헤쳐나가야 될 것이고 움직여 보자고, 만들어 나가 보자고. 누가 뭐라 하든 간에 참 이 힘든 난국을 헤쳐나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극복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만들어 가자고요. 나아져 보자고요. 해내보자고요. 앞으로 한국은요 이미 잃어버린 10년에 진입했죠. 경제 성장률이 0%대다 뭐 이런 말이 많습니다. 경제 성장률이 0%대면요 새로운 일자리가 안 생기는 거죠. 되게 빡빡해지는 겁니다. 정말 빡빡하게 정말 극소수 인력으로 극한의 효율을 내려고 하는 게 요즘 회사들의 분위기입니다. 어떻게 되겠습니까? 살아남는다라는 거, 생존한다라는 게 참으로 힘겨운 이야기입니다. 어려운 이야기죠. 이런 시국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데 어떻게 지내야 되겠습니까? 냉정하게 지내야 됩니다. 우리가 우리의 인생이 추락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기존에 과거에 가지고 있던 자존심이나 과거의 영광에 취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좀 더 정신 차리고 살아가야 됩니다. 제 주변에도요 실직 상태로 쉬고 있는 사람들이 되게 많습니다. 참 무서운 이야기죠. 백수로 버티는 사람들이 많더라는 겁니다. 이런 시기에 우리가 어떻게 살 수 있겠습니까? 정신 바짝 차리고 살아가야 되는 거죠. 우리가 함부로 남들하고 경쟁할 생각을 해서는 안 됩니다. 무슨 얘기냐? 자산시장에서 말입니다. 내가 버는 돈을 갑자기 2배로 3배로 늘리겠다? 현실적이냐라는 겁니다. 우리가 경쟁을 해야 되는 건 어디에서? 우리가 하고 있는 일터에서 내가 하고 있는 일을 다른 누군가보다 좀 더 열심히 일해서 성과를 내는 쪽에서의 경쟁을 해야죠. 제가 경쟁해서는 안 된다는 건 자산시장에서 돈을 더 벌기 위해서 재테크를 해서 거기에서 남들하고 비교하고 경쟁하는 걸 좀 경계해야 된다는 겁니다. 자산시장에서의 승리를 위해서는요. 내 스스로의 길을 내가 아는 범위 안에서 차근차근 나의 확신을 가지고 나의 신념으로 접근하는 게 낫겠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러기 위해서 기본적으로 노동시장에서는요 철저하게 내 몸을 갈아서라도 건강 범위 안에서, 건강이 허락하는 범위 안에서 정성을 다해서 만들어 가야 된다고 말하고 싶습니다. 그렇게 살아가야, 그렇게 지내야 삶을 이겨낼 수 있다는 겁니다. 서울대를 나왔다, 대기업 상무였다, 떠들어 본들 아무 의미 없다는 겁니다. 서열 관리하고 남들에게 인정받으려고 하는 욕구가 되려 사기당하고 인생을 더 빨리 망치게 하는 지름길이다 라고 생각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